영화 아슈라 기억날 겁니다. 안남시장 박성배의 뒤처리, 험한 일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입니다. 박성배, 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 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 네.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요. 국민의힘에게 네. 이게 뭐 과욕일 수 있지만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SBS 언론사 전체를 매도하거나 악마화한 게 아니고 맞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게 사과받고 싶고 해당 조폭 연루설 보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논평했던 국민의힘에게 사과받고 싶다라고 SNS를 쓰고 나서 네. 주말 사이에 SBS의 그알 팀이 사과하기도 했고 네. 뭐 또 그런 와중에 트위터에 게시물 하나 또 잘못 올렸다가 해시태그 이재명 잘못 올린 건가요? 뭐 본인들 주장으로는 네. 자동 해시태그 기능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해시태그 이재명, 해시태그 살인 뭐 이런 걸 인해서 2번이나 또 사과를 했는데 웃긴 거는 SBS 언론 노조가 맞아.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공적 인물들을 검증하는 차원의 보도였던 거고 네. 장영하 변호사 건은 판결도 나오기 직전에 훨씬 전에 일을 다룬 거고 그 과거에 있던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알이 만드는 건데 뭘 대체 잘못했냐고 심지어 언론 길들이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이 SBS의 논두렁식의 의혹 보도를 꺼내 들면서 이거 언론이 맞냐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들어보고 신유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그 SBS 측에서는 그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봉지욱 기자가 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사실상 그 사건 자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먼저 보고 그 박철민이라는 자가 이 언론에 이런 게 나왔으니 이거를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딜을 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게끔 만든 게 SBS 그 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판결문에도 그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SBS는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다. 당연하죠. SBS는 어떤 식으로도 발을 뺄 수가 없는데 저는 그 해시태그 실수 자동 기능 믿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SBS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 쉽지 네. 않네요. 네. 그렇지만 저는 너네들에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해야지 정신 차려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웃기잖아요. 아니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가해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신 나서가지고 야 이거 사과할 일 아니야. 근데 심지어 가해자는 또 사과를 했어. 예. 근데 가해자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언론 노조 같은 분들이 이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때 언론 탄압을 진짜 제대로 했을 때 찍소리도 안 했거든요. SBS에서는. 왜냐면 제가 그때 언론인들과 같이 방송을 1년 정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언론 어때? 네. 그런데 언론 어때 아닌데 언론 뭐였지? 아싸. 언론 아싸였어요. 미안해요. 네. 그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하더니 진짜 네. 언론 탄압을 제대로 했었잖아요, 윤석열이. 네. 근데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언론 탄압이다라고 노조가 나서는 것을 보고 SBS가 언론으로서 그리고 공중파입니까, 여기가? 공주파죠. 뭔가 확실히 자격을 상실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좋아했었어요. 정치 프로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큐로 보는 네. 정말 되게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런 일을 다뤘다는 게 그것도 충격적이었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죠. 아직도 이재명은 이런 조폭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네. 당연히. 저는 죽여버릴까? 누구를? 그 영식님의 채널에서 진짜 죽여버릴까 그냥 네. 확 다 그냥. 저는 그 쇼츠 보고 너무 동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화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거 좋아요 막 몇만 개 눌리고 했더라고요, 쇼츠가. 네. 근데 되게 그 영상 보고 동감이 갔던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사자는 사과를 했지만 그 당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해자를 보호하면서 아니야 이거 사과할 일 아니야 이거는 언론 탄압이야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 살면서 많이 봤잖아요. 가해자한테 야 너 잘못 없어. 근데 그러니까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사과는 하되 약간 감싸주고 오냐오냐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사태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언론 기득권이 정말 얼마나 오만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이재명 도지사 편을 보면 네. 거의 뭐 영화 수준이에요. 네. 네, 김상중 앵커도
엄청나게 뭐 중간중간에 연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났는데 뭐 당분간 말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들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었고 얼마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언론 노조가 계속해서 이러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거를 가지고 사법으로 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민 여론에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네. 언론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서 나가십시오라고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러네요. 진짜 그 생각을 언론 개혁 이제 할 차례네요. 예. 언론 개혁에 대해서 솔직히 언론 개혁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지금 적반하장식의 지금 노조 측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 이게 공정한 언론의 기능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보도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를 지금 국민의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뭐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하고 예.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어휴. 잣대로 들이대보세요. 예. 거의 뭐 이거는 사람을 그냥 아예 그냥 묻는 네.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는 네. 거죠. 이게 윤석열, 이재명 당시 이렇게 대선 전에 있었던 그렇죠, 일입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진짜 그때 대선에 0.73%인가요? 예. 그렇죠. 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온갖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에 대한 뭐라고 악마화. 악마화가 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이 해당 보도가 있었고 네. 이 보도로 인해서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고 뭐 김부선 씨 관련된 뭐 그런 뭐 의혹에다가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관련돼 가지고도 뭐 해경군 김씨 어쩌고 이제 이런 의혹에다가 네. 네.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이제 악마화로 점철된 정치인의 인생을 살았다고 봐도 예. 무방할 정도라서 이거는 저는 언론 피해자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면 대통령쯤이나 됐기 때문에 이런 SNS를 올려야 네. 다수의 언론사들이 막 추후 보도도 해주고 이른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정 보도도 해주고 하지. 제가 아는 주변에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요. 네. 수십, 수백, 수천인데 그 사람들이 언론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냐? 안 고쳐주고요. 네. 뭐 언론중재위에 집어넣어도 한참 시간 걸리고요. 네. 발빠르게 반응이 안 나와요. 이거 네.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빠른 반응이 나온 거고 대통령이 어찌 보면 자신의 사안을 언급을 하면서도 많은 언론 피해자들이 대통령을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피해 구제를 위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노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건 아까 이제 우리 정민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2차 가해예요. 네. 2차 가해예요. 저는 다시 한번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게 보니까 검찰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진짜 수년 동안 했고 그렇죠. 언론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김건희 같은 경우에 뭐 조선이 뭐라 그랬더라? 폐간. 네. 폐간하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뭐라고 그랬 자기가 목숨 걸고 쓸 거라고 했나? 맞아요. 예. 막, 폐간시킨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보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개혁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진짜 대통령 하시길 잘했다. 아니 대통령 안 됐으면은 이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군자가 됐을 것 같아. 진짜 이런 일도 없어. 저도 사실 살아. 당시 2018년도에 이제 매블쇼를 같이 출연하면서 네. 그때 이제 매블쇼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그때는 2018년도에는 팟캐스트 팟빵으로만 송출이 소비하고, 됐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판결문 1심 판결문 가지고도 분석을 했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문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깨줘야 될 판결이다라고 이제 방송을 진행을 다 했었거든요. 2018년도. 그런데 야 이렇게까지 공격을 당하는 사람을 도대체 예. 어떻게 하면은 과연 도울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그때가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한 거 아닌가? 기도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지난 직전 대선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미지가 싫다면서 그래, 맞아. 무조건 정말 싫대.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맞아요. 싶지도 않고 말할 걸 꺼내기 쉽지도 않은데 그냥 이미지가 싫다. 이게 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낸 네. 형상화된 이미지 아닙니까? 네. 검찰과 합작품을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공정한 검증이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모자라서 그래요. 이분들은 과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예로 윤석열 정권 때 이 전용기의 언론사 몇몇 선택적으로 안 태워준 적 있잖아요. 네. MBC 비롯해가지고 그때 MBC 안 태우려고 하니까 경향이랑 한겨레는 민항기 타고 취재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참해준 거죠. 그 언론 그 같은 그 언론사들 중에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취재 윤리와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실제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사례에 비춰봤을 때 그럼 그때는 SBS는 전용기 타고 갔냐? 같이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국 다 타고 네. 그냥 정권에서 주는 편의는 누리면서 타 언론사가 받는 핍박이나 언론 길들이기는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심지어 사측도 사과한 사안을 노조가 나서가지고 이걸 방어한다라는 거는 이건 또 다른 가해입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 노조의 반응을 곱게 봐줄 수가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SBS는 모기업이 있잖아요. 태영건설이라고 있고 이 그렇죠. 태영건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랑 문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네. 성남시청 부실공사 때부터 예. 경기도지사 때도 이런 수주 계약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감사들을 조치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SBS 노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좀 모기업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그런 추측도 가능해요. 혹시 노사 간에 굿캅, 배드캅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예. 이제 서로? 그치 이제 굿캅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대통령이 찍어서 사과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네. 잘못한 네. 건 사과하되 그럼 해시태그 살인은 왜 넣어요? 그거는 참 그러니까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예. 진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언론 막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왜곡된 엘리트 의식 같은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저널리스트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그 압력에 굴할 수 없지. 예. 그냥 일반적으로 노조들이 하던 행위를 이 사안에 한 거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노조 집행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새 노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요? 노조 집행부가 갈려가지고 새로운 노조위원장이 와서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냈던 첫 번째 입장문이 이거야. 근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노조는 죄송한데 마탱이가 간 겁니다. 예. 많이 갔네. 사안을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한 거면은 노조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반성하셔야 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조폭 연루설의 그 시작으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문 이후에 SBS 노조에서의 이 성명 나온 내용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재반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 글로 추정이 되는 글, 뭐 사실 여부는 정확치 않다라고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 링크를 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붉은색 상자로 이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의 제작 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지금 이 글을 쓴 분처럼 반대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의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 빨간색 줄 그어진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선 당시 투표할 때 윤석열을 뽑았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SBS 노조의 항변은 장영하의 이 사건과 본인들이 방송한 내용들과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장영하라든지 아니면 박 누구였습니까? 그 조폭 박철민. 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수사받고 뭐 재판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들을 보면 이 방송을 보고 이런 판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게시판 글에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방송을 보고. 그래서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 제법 많단 정말 말이죠. 많아요. 예.
실제로 저 파타야 살인 사건 저도 봤습니다. 저도 조금 의심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예. 그래서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에서야 제대로 사과하는 게 맞는데 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지 좀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이미지를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언론 저게 시사 프로긴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게 또 언론의 책임 같은 건데 끝까지 못하고 끝까지 반박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속았으니까요. 예. 장윤선 기자께서는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 노조가 이런 성명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언론을 탄압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명 안에.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관련된 재판의 유죄 확정이 난 이후에 진솔한 사과라도 있었으면이라는 문장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춘추관 기자들끼리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바로 이규현 홍보수석이 이제 춘추관 기자실에 와가지고 추후 보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비공개 Q&A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뭐 추후 보도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언중이 제소할 거냐, 뭐 그다음에 뭐 또 고발할 거냐, 예. 뭐 이제 하여튼 뭐 각사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은 그냥 받았었을 뿐인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뭐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자기 문제화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고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권력 감시를 해야죠. 저희들은 언론의 사명은 권력 감시 기능이 제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권력 감시의 핵심은 사실이에요. 사실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지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권력 감시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프레임 정치에 해당하는 거죠. 언론이 정치를 하면 곤란하는 건데 예. 실제 그런 오인을 받을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돼요. 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뭐 언중이를 제소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은 인간적으로 털고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길들이게 하는 거다. 왜 좌표를 찍냐. 특정 PD에 대해서 거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논박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두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자체가 저는 권력감시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추후보도 청구 방금 우리 정 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하면 대통령 이재명은 두 가지의 법적 지위를 가져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개인 이재명으로서의 지위. 사실은 추후보도 청구권이라는 개인 이재명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사람들 눈에는 개인 이재명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권리 행사가 아니라 그 도덕적 사과를 요구한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적절한 수위에서의 요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오히려 진짜 대통령 이재명 이름을 인데 개인 이재명으로 이제 언중에 가버리고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이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못인 점을 지적한 것이고 도덕적 사과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절한 수위에서의 어떤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SBS도 깔끔하게 또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지금 커진 뭐-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이었으면 이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좀 죄송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윤석열이 개인의 그 나를 건드려서 화났다 이러면 SBS 이래 못할 걸요. 역사적이잖아요. 항상 여기 와서만 설쳐대요. SBS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SBS 출신 아닙니까? 출신이라니요. SBS에서 녹 먹고 있잖아요. SBS에서 방송을 한다고 출신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거기 입사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제가 봤을 예. 때는 전 안 나가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군요. 아니 왜냐면 SBS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윤석열 때를 얘기하니까 그 뉴스 브리핑이라는 낮에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앵커가 공식 사과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뭘로 사과했냐면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붙였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에 그 이름을 김건희 얘기 여사 아니라 특검이라고 하라고 김건희 그랬어요. 법이잖아요. 네, 그런 김건희 얘기를 하는 여사법이라고 거였는데 그때 여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다라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게 사내에서 그것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그런데 지금 이 그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노조의 성명 이후에 지금 며칠이 지났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냥 아이고 이제 네. 겁을 슬슬 먹고 여와서는 에이그 그것이 알고 싶다. 저 인간들아. 진짜 팬이거든요. 저도 네. 팬이에요. 그것을 알고 인간들아. 나면 화나지만 그것은 꼭 알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 성격상 의혹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게 확정됐으면 깔끔하게 사과하면 끝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깔끔하게 사과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진짜.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국민의힘처럼 고소 안 하잖아요. 고소 안 하잖아요. 국힘은 사실인데도 고소를 해요. 네, 근데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먹혔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끊임없는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무슨 언론 길들이기야. 오히려 그대들이 반드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받고 있어라는 예. 판단을 국민들이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더 늦지 않은 시일 내에 SBS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길들여지지도 하고 않아요. SBS 길들여집니까? 절대 더 하고 난리를 싶으면 치죠. 하잖아요. 뭐를.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국민들의 선택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 때 후보 검증, 공직 후보 검증하느라고 뉴스타파, 한겨레, 뭐 경향 이런 기자들이 압수수색 받고 수사받고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SBS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를테면 전용기에서 배제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단전 조치했을 때 SBS는 포함이 되지도 대상이 않았어요. 근데 아니었죠. 지상파 예.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어서 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느닷없이 뭐 언론 길들이기 하는 거야. 이게 먹히는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